일어나셨네. 지금 상황이 제가 검사인 거죠. 뭐 저게 검사님이 아니면 범인인 거 아니야?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 강승준 검사님. 하기로 했지. 처음은 이렇게 될 줄 몰랐죠. 신사답게요. 젠틀하게 갈 수 있잖아요. 박수를 받으면서 진짜 젠틀맨들이 무대로 오르고 계십니다. 너무 멋진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인사를 젠틀하게 한번 드려볼까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자리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젠틀맨에서 지현수 역을 맡은 주진입니다. 뒤에서 잠깐 생각을 해봤더니 영화로 이렇게 또 코로나 때문에 못 뵀었고 영화를 이렇게 보는 게 한 4년 만인 것 같아서 진짜 오랜만이죠. 네. 응. 저도 이렇게 시간이 흐른지 몰랐어요. 그래서 너무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젠틀맨에서 권도원 역할 맡은 배우 박성우입니다. 예,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와주셔서 되게 감사드리고. 네, 안녕하세요. 영화 젠틀맨에서 검사 김화진 역할을 맡은 배우 최성은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영화 젠틀맨 감독을 맡은 김경원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와, 우리 감독님과 배우분들 인사만 했는데 정말 확실한 존재감을 선보여 주실 이분들이 과연 영화 젠틀맨에서 어떤 모습으로 우리를 또 놀라게 할지 궁금합니다. 우선 좀 빠르고 좀 즐거운 영화를 원래 개인적으로도 좀 좋아하긴 하는데 이번 영화에서는 좀 관객들이 좀 더 프레시한 느낌으로 좀 이렇게 극장을 나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무엇보다 좀 즐겁고 좀 재밌는 영화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이야기가 범죄 오락물이잖아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뭐 범죄와 관련된 얘기들이 있는데 그게 그러니까 사건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게 되게 명징하게 읽혀졌어요. 되게 그냥 뭐랄까 확실하게. 그러니까 쉽게 그러니까 문맥으로 충분히 제가 알아들을 수 있게 그리고 감독님이 대본을 주실 때 어떤 이렇게 씬마다 어떤 이렇게 뭐랄까요 정확한 음악들을 적어주셨어요. 그러니까 그걸 저희가 뭐 실제로 쓸 수는 없지만 감독님이 생각하시는 느낌을. 부두한 무드를 그래서 이제 대본을 보면서 거기 써 있는 음악들을 이렇게 다 틀으면서 이렇게 대본을 봤더니 훨씬 이해가 쉽더라고요. 그래서 색다른 경험이네요. 네네네. 아주 재밌었어요. 이제 처음에 젠틀맨이라는 대본을 받았을 때 네. 처음엔 거절을 했습니다. 젠틀맨은 곧 난데 왜 거절을 하셨어요? 예? 젠틀맨 제목 보자마자 이건 바로 박성웅 아닙니까? 아니 권도우는 이제 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너무 이제 그런 역할들을 많이 해왔던 것 같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이제 주지훈 배우가 그 헌트 촬영장에서 네. 특별 출연하던 헌트 촬영장 제주도에서 시원하게 거절하셨더라고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자초지종을 들어보니까 그래? 그러면 우리 둘이 진짜 정식으로 한번 맞닥뜨리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그래가지고 주지훈 배우의 설득으로 하게 됐는데 그래서 김경원 감독이랑 성원이를 만나서 너무 제가 더 득이 된 것 같습니다. 저도 대본이 일단 재미있었고요. 근데 저는 지훈 선배님이랑 다르게 한 번 다 읽고 재미는 있는데 제가 이 사건이 완벽하게 제가 정리가 딱 되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마치 이제 영화 속에서 지연수라는 역 캐릭터가 되게 지능적으로 이렇게 속이면서 영화가 진행이 되는 것처럼 저도 약간 되게 홀린 듯이 조금 이 영화의 사건들을 파악하는데 한 몇 번 읽고 나서 좀 그게 됐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저한테 되게 매력적으로 다가왔었고 그리고 일단 다른 선배님들이랑 같이 한다라는 것도 너무 재밌을 것 같았고 그리고 역할이 너무 좀 저랑 비슷한 부분이 있으면서도 훨씬 더 멋있는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서 되게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매력이 있죠. 예. 우선 지연수라는 인물은
배우 자체가 좀 뭔가 뒤죽박죽인 상황에서도 좀 여유랑 위트를 좀 잃지 않는 사람이길 바랬어요. 배우 자체가. 그랬는데 그랬을 때 머릿속에 떠올려 봤을 때 주준 선배님이 가장 먼저 떠올랐었고 주준 배우님이 박성훈 선배님 같은 경우에는 영화 이야기 자체의 좀 크기를 훨씬 키워주시는 역할을 하시고 관객들의 카타르시스를 좀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충분히 해주실 유일한 분이었다고 판단이 들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최성훈 배우 같은 경우에는 화진이라는 인물이 관객들이 조금 믿고 의지하고 좀 따라갈 수 있는 인물이길 바랐었는데 최성훈 배우 자체가 누군가한테 굉장히 좀 신뢰감을 항상 줄 수 있는 어떤 말투와 어떤 눈빛과 막 그런 목소리 톤과 이런 것들이 있어서 첫 미팅 때 만났을 때는 그냥 인간 김화진의 모습을 그냥 목도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되게 좋았던 경험이었습니다. 네. 현수는 일단 흥신소 사장인데 굉장히 자기 일에 프로페셔널하게 아까 우리 예고편에서 나왔듯이 뭐 경찰들이 안 하는 일, 못 하는 일 우리 같은 사람들이 해결해 준다. 예, 그렇게 좀 사회의 빈틈 또는 블루오션을 찾아서 먹고 살려고 노력하고. 지금도 말을 너무 잘하는 거 아닙니까? 진짜 약간 사칭하는 사람 같은 아이고. 느낌이에요 지금. 이 캐릭터를 조금은 아직은 남아있기 때문에 아직도 놔주지 못했는데 네, 자기의 그 이익을 위해서는 무슨 일이든지 서슴지 않고 하는, 그리고 상대방의 약점을 쥐고 있어야 하는, 자기가 베풀어 주면서 상대방의 그 약점을 쥐고 있는데, 저기 보면 이제 분노 조절 장애잖아요. 처음에 되게 나이스하게 했다가 뭐가 좀 틀어지면 180도가 아니고 540도 바뀌는. 정말 무서운 사람인 거잖아요. 근데 그런데 또 막 이렇게 안 하고 생글생글 하면서. 아닌 척하면서. 네네. 와. 제가 생각했던 화진이는 좀 힘을 갖고 싶어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게 뭐 타인의 인정이나 명예 이런 거보다는 어떤 영향력, 힘을 갖고 싶어 하는 인물이라고 생각을 했고, 근데 그거를 갖는 어떤 방식에 있어서 본인이 올바르다고 생각하는 것들로 그 힘을 가지려고 하는 인물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네. 그리고 남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뭔가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생각보다 속은 엄청 되게 따뜻하고 인간적인 면이 있는데, 그거를 본인 자체도 좀 그 자신이 약한 모습이라고 생각을 해서 좀 숨기려고 하는 그런 인물로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검사다 보니까 좀 검사라는 직업 자체가 저랑은 되게 거리가 있다 보니까 좀 검사 분들의 어떤 영상들을 많이 봤던 것 같아요. 참고를 하려고요. 네. 뭐 다들 아시겠지만 동물 뭐 이렇게 아기 이렇게 같이 촬영을 하게 되면 사실은 이렇게 쉽지 힘들잖아요. 않죠. 근데 저 친구와의 장면들이 굉장히 관건이었는데, 근데 저 친구 덕에 촬영이 막 일찍 끝났어요. 진짜. 예, 너무 윙덕에. 예, 덕에 저 친구는 저 친구가 선행을 하고 제가 뒤따라갈 때 그 천천히 가죠. 중간 정도로 가죠. 뛰어가죠. 다 해요 연기를. 예, 지금 저도 말하면서 거짓말 같은데 실제로. 예. 와. 아무래도 동물이니까 촬영에 여유 있게 잡죠. 일정표 자체를 여유 있게 잡았는데 저 친구 덕에 아주 빠른 귀가를 할 수 있었어요. 지금 근데 실제로 같이 촬영을 한 거는 딱 1회차 밖에 없었어요. 1회차밖에 없었는데 그냥 둘이서 마주 앉아서 대사를 하는 게 너무 재밌었고 신기했고, 맨날 이제 서로 스쳐 지나가는 그런 뭐 특별 출연 아니면 제가 특별 출연 그쵸.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뭐 나름 재미있었고, 그냥 또 카메라 앞에서는 서로 진지하게 대등 관계이지만 또 카메라 밖에서는 또 서로 장난치는 절친 사이니까. 주지훈 씨의 평소 모습과 현수의 모습 어떤 차이가 있었나요? 똑같습니다. 가식적이고 이중적이고 형도 똑같아요. 이 역할이랑. 빌런이고. 정말 두 분 말하는 스타일이 똑같습니다. 두 분 되게 닮았어요 지금. 실제로 이제 감독님이랑 의상 피팅하고 회의할 때 제가 이제 제안을 한 게 영화에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처음에는 감독님이랑 뭐 대표님이랑 그거는 좀
헐리우드 배우들이 하는 스타일 스타일이다. 아니에요 했는데 피팅했을 때 너무 만족하셔가지고 오. 되게 제안을 잘 했구나 그런 생각을 했죠. 실제로 주지훈 배우가 제 실생활 사복 패션을 확 바꿔놨었어요. 아, 실제로요? 몇 년 전에 네. 한 5년 됐나 6년? 이거 찾아보시면 아실 텐데 그만해. 뭘 찾아봐. 제가 아는 사람 중에 그 프로포션이 제일 좋아요. 오. 팔도 너무 길고 다리도 그쵸. 엄청 신체 길고 비율이라든지 이런 게 최고다. 응. 생긴 것도 너무너무 고급스럽게 생겼는데 흰색 스냅백에 흰색 에어포스에 흰색 바지에 흰색 반팔티 흰색 가방을 메고 어디 시사회를 간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사진을 보고 이건 누가 봐도 스타일리스트가 해준 게 아니다. 본인이 네, 형은 분명히 월급을 주는 스타일리스트가 있을 텐데 스타일리스트가, 활용을 하셔라. 네. 해준 게 아닙니다. 본인 옷이죠. 네, 급하게 가느라고. 네. 재밌었는데 그래서 이제 아까 말했던 그 검사분들의 다큐 영상을 좀 많이 봤던 것 같고 그래서 한 분의 영상을 되게 많이 찾아봤는데 그분의 영상을 보면서 좀 이해를 많이 됐던 것 같아요. 화진이가 왜 이렇게까지 하는가에 대해서. 그리고 어쨌든 제가 갖고 있는 에너지나 크기보다 더 큰 인물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좀 그 부분을 많이 좀 이렇게 다르게 써보려고 했는데 그게 얼마만큼 잘 표현이 됐을지는 저도 확신이 들진 않지만 네, 그렇습니다. 저기 아까 영상에 잠깐 보셨듯이 차가 공중에서 실제로 돌아가는데 여러 번. 네. 네, 근데 그게 천천히 돌아가요. 오. 여러 가지 안전상의 이유로. 네. 그러다 보니 안전에는 그렇지만 이제 연기하기가 힘들죠. 왜냐면 그게 찰나의 빠르다고 생각하고 해야 되니까. 네, 찰나의 순간이고 근데 실제로는 느린데 저게 팬텀 맞죠? 네. 팬텀 카메라라고 엄청 슈퍼 고속 카메라예요. 우리가 영화에서 보는 일반 고속 카메라 말고 정말 우리 무슨 광고 같은 데서 이렇게 막 쓰이는. 우유빵을 쫙 이렇게 정말 슬로우인. 근데 그 안에서 이제 연기를 하려면 그 프레임을 계산을 해야 돼요. 근데 그 프레임이 알아듣고 있는 거죠. 법대 나오신 거예요? 예. 그래서 프레임을 계산해야 돼서 실제로 연기를 할 때는 지금 뭐 이게 사진으로는 이해가 안 되시겠지만 우리가 실제로 만약에 제가 성웅 형을 보고 경림 누나를 보고 기자분들을 본다 이러면 실제로는 우리가 이렇게 보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게 연기를 하려면 이렇게 해야 돼요. 오. 근데 이 안에서 감정을 보여야 되잖아요. 그렇죠. 왜냐면 그게 하면서. 네, 하면서 이 짧은 시간에 따르륵 하는데 감정이 지금 제가 뭐 스포일러니까 말씀 못 드리겠지만 그 안에서 어떤 감정들을 다 표현을 해줘야 되니까 그거를 뭐 할 수가 없죠 한 번에. 그래서 해보고 와서 모니터하고 그냥 감이에요 감. 그러니까 계속 굴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영화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짧은 순간에 일어나는 감정들이 되게 이렇게 버라이어티해요. 그래서 그것들을 막 상황도 살펴야 되고 감정도 표현해야 되고 그래서 그거를 원래 계획은 뭐 안전상의 이유로 우리가 감독님이 어떻게 찍을 거고 이렇게 해서 한 뭐 예를 들면 한 4-5번만 하자 그 정도면 충분할 것 같다 했는데 서로 보다 보니까 욕심이 나가지고 하루 종일 굴렀던 것 같아요. 그 결국은 이제 저희도 테니스 치는 장면을 하루 종일 이렇게 찍죠. 근데 예. 이제 신발이 다 새 거니까 안 맞았던 거예요. 안 맞았는데 테니스 할 때는 몰랐는데 촬영 다 끝나서 벗었더니 발톱이 시커멓게 멍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게 한 자라서 빠지는데 한 6개월? 꽤 걸리죠, 진짜. 네, 그래서 계속 다른 현장 가서 이걸 봐도 젠틀맨이 생각나는 거예요. 네, 저한테는 그게 진짜 신부리고 아픈 상징이. 발가락. 예. 네. 그래서 인터뷰를 그냥 그렇게 했는데 그게 와전돼서 발톱 젠틀맨은 멍이다. 발가락에 멍이다. 일단은 제가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큐를 봤는데 다큐 속의 그 검사실랑 너무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되게 진짜 그 공간이 주는 힘이 배우한테 엄청 큰데 되게 확 그냥 집중해서 몰입할 수 있을 정도로 공간이 되게 좋았고 그리고 되게 디테일한 부분들까지도 놓치지 않고 다 작업을 해주셔서 굉장히 도움을 연기하면서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힙한 영화라기보다는 네. 그 좀 이렇게 표현을 여러 가지 방식으로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그게 힙하다라고 결론을 내신 것 같고
제가 말씀드렸을 때는 좀 그래픽 노블 같은 느낌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처음에 말씀을 좀 많이 드렸었고, 색을 써도 좀 빨간색보다는 그냥 일반 빨간색보다는 좀 더 어두운 느낌의 빨간색, 파란색보다는 일반 파란색보다는 좀 더 어두운 느낌의 파란색, 뭐 이런 식의 디테일한 설명들을 조금 해드렸었던 것 같고, 그러면서 같이 아이디어를 좀 종합을 해보면서 결과물을 냈던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권도훈 그 펜션이 가장 공을 많이 들이긴 했었어요. 그래서 가장 먼저 생각이 좀 나죠. 그러니까 그 공간에서의 표현이 조금 좀 다른 공간이었으면 좋겠다, 일반적인 공간보다. 그래서 좀 이 세상에 사는 사람 안 같았으면 좋겠다, 법 위에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아예 그런 식의 아이디어들이 서로 오고 갔었던 것 같고,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화진의 공간, 뭐 현수의 모텔, 뭐 저 다 네. 그러니까 아프리카에 정글을 하나 갖다 놓은 것 같은데 일단 박제된 것들이 많죠. 실제 박제는 이제 아니고 표현은 실제 박제였어요. 실제 박제. 네네. 또 이렇게 새롭게 알아가는 거죠. 예. 조금 그렇네요. 촬영 중에는 몰랐는데. 네. 인형인 줄 알았는데 그래서 안 무서웠거든요. 예, 리얼이었다고. 예. 아무튼 거기를 이제 그 사이를 가운데를 그 지나가는 씬이 있어요. 근데 그걸 거의 초반에 저희가 찍었죠. 딱 지나가면서 와, 권도훈이 그냥 30% 완성된 느낌. 이미. 그거 하나로, 그 장소 하나로. 그럼 나는 그냥 그것만 표현하면은 다 설명이 되겠구나. 이 장소 하나로. 그렇죠. 그래서 되게 든든했어요. 지나가는데 와, 노력 많이 하셨네 하고. 일단은 먼저 그 사과의 말씀을 드릴 게, 그걸 이렇게 명확하게 제가 대답을 하기가 좀 힘들어요. 그 씬에서 우리가 이제 뭐랄까요, 이 캐릭터가 지금 치고 있는 대사와 아까 마치 성웅이랑 저랑 서로 티키타카를 하면서 톰과 제리처럼 조금 뭐랄까, 조금 상대를 공격하는 것 같았지만 느끼실 때는 친한 게 느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감독님이 글을 잘 써주셨고, 그래서 그 친구가 실제로 하고 있는 입 밖으로 내는 대사와, 근데 영화를 보시면 그 상황과 그리고 또 치는 대사와 다른 연기를 하고 있는 어떤 연기자의 이 캐릭터가 움직이는 행동 목적을 한 씬으로 보시면 아마 그게 느껴지셨다면 제가 표현을 잘 한 거겠죠. 그래서 저도 어떻게 보여졌는지 영화를 한번 보여드리고 싶고, 그건 좀 더 어쨌든 되게 명확하게 딱 설명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일단 화진이가 왜 이렇게까지 행동을 하는가에 대한 지점을 이해하는 데 가장 크게 좀 노력을 했던 것 같고, 그리고 어쨌든 화진이가 이제 두 선배님이 맡으신 역할과 계속 대적을 해야 하는 인물이잖아요. 근데 실제로 제가 뭐 체구도 작기도 하고 나이 차이도 좀 나고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저 분들과 같이 있을 때 작아 보이지 않을 수 있을까를 좀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최대한 저도 이제 촬영장 가기 전에 뭔가 마인드 컨트롤이나 뭔가 계속 그렇게 좀 제 자신을 좀 더 크게 보려고 많이 노력을 했던 것 같은데, 그게 뭐 영화상에서 스크린 안에 어떻게 담겼을지 저도 아직 그렇게 보질 못해서 그런 부분이 좀 약간 걱정을 많이 하면서 좀 그 부분을 많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기존의 이제 빌런이나 악역들은 쭉 한 캐릭터였던 것 같아요. 근데 권도훈은 되게 이제 겉으로는 대형 로펌에서 이제 대표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나이스하고 자기 조수한테도 다 존댓말을 쓰고, 하지만 시킬 건 다 시키고 나쁜 짓을 아이고 왜 그러셨어요. 그냥 이러는 아유 그 운전 조심하시지 뭐 이런 얘기를 어찌 보면 하고. 더 무서운 사람인 거죠. 예. 그러니까 모든 게 이 머릿속에 다 있는 빌런이에요. 즉흥적으로 뭘 한다거나 신세계 중구나 뭐 다른 영화에서의 그 악역들은 그냥 즉흥적으로 하고 쭉 한 캐릭터였다면, 얘는 그냥 손바닥을 이렇게 더 뒤집는 540도 뒤집는 권도훈이어서 품격 있으면서도 더 나이스한데 서늘한 거. 얘한테 뭔가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앞에서는 다 잘해줘요. 명함도 이렇게 주면서 잘 부탁드립니다 하면서 주면서 이제 뒤에서는 머리로 다 미리 계산을 짜놓는 거죠. 그러고서 결정적인 순간에 확 무는 그런 캐릭터일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우선 그 젠틀맨이라는 제목은 그 뭐 사전적인 의미로는 뭐 예의 바른 뭐 신사적인 뭐 이런 뜻이 있지만 좀 우리나라에서는 젠틀맨이라는 그 말 자체를 되게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하는 것 같아요. 근데 말씀하신 대로 좀 반어적인 느낌도 넣으려고 노력을 좀 했었고 좀 여러 가지 좀 의미가 좀 담겨져 있는 함축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으면서도 좀 깔끔한 느낌이 뭐가 있을까라고 했을 때 젠틀맨이 가장 먼저 떠올랐던 것 같고요. 지금 겨울에 전 겨울에 이 회색빛 도시가 좀 우울하더라고요. 뭐 나뭇잎도 다 떨어지고 막 스모그 끼고 춥고. 근데 영화에서 젠틀맨을 보시면 정말 그냥 유쾌하게 친구들과 연인과 가족들과 제 영화를 재밌게 보시고 유쾌한 기분으로 나 이 영화 어땠어? 이렇게 조잘조잘 재밌게 얘기하면서 나가실 수 있는 그런 행복감을 느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제 연말에 개봉하고 연시까지 이제 쭉 하니까 뭐랄까 요즘 그 영화 표값 때문에 그러실 텐데 저희는 그 표값을 충분히 하는 영화일 거라고 자부하기 때문에 오셔서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진짜 남녀노소 다 재미있게 부담 없이 굉장히 복잡하지 않기 때문에 좀 가벼운 마음으로 즐겁게 오셔서 또 즐겁게 나가실 수 있는 영화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좀 눈과 귀를 좀 사로잡는 영화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진짜 오랜만에 이렇게 뵙게 돼서 진심으로 반갑고요. 또 개인적으로 기자님도 반갑고 또 이제 오픈하는 젠틀맨 4년 만에 오픈하는 영화라 되게 관객분들과 만나볼 생각에 아주 설레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영화 유쾌하게 재밌게 잘 즐겨주시길 바라겠고 또 유쾌하게 재밌게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오늘 진짜 너무 추운 날씨에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저희 영화 12월 28일에 개봉하니까 연말연시 저희 영화와 함께 따뜻하게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아침부터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영화 진짜 재밌고 또 좋은 영화니까 많이 많이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추운 아침에 많이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기분 좋게 영화 보고 나가실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했으니까요. 네, 좋게 봐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